또 그 제가 시절, 꼭 중요한 네, 질문을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네. 뭐냐면, 정상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좀 생각은 많으시겠지만, 표현하시기는 어려우시더라도 좀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도저히 정사님의 그 기나긴 삶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이러셨겠다, 저러셨겠다, 다 이해가 가는데, 그, 정 목사님은 한신에서 공부를 하시고, 더군다나 80년도에 를 지나셨잖아요. 광주항쟁 다 보시고 할 때, 남편은 민정당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 부분에 있고, 80년 무트입니다. 80년 무트. 그쵸? 네. 그때, 한창 그때, 권력의 핵심 부에 있고, 고목, 정사님은, 80년도에 광주 민주화 강- 운동 있잖아요. 예, 그것 이후니까요. 그 이후에 됐어요? 그 이후지요. 그 이전에는 전두환은 그렇지. 전두하지 여하튼, 그 않았어요. 시절에, 네네. 80년대, 그때 정 목사님은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바라다보는 그런 신학을 하셨고, 그 갈등이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견디셨는지, 지내셨느냐, 그게 정말 궁금해요.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은 저는 그것으로 싸우다기보다는 본인이 하는 것은 본인이 제가 관여 안 하고 그 대신 제가 하는 것은 절대로 남편이 관여 안 하기로 뭐냐면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이들의 내세에 대한 책임은 두 사람이 다 져야 한다. 제 입장은 그것이었고 제가 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남편한테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아요. 아는 거하고 자기가 생활을 바꾼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도움이 될지는 뭔지는 그건 모릅니다만은 저는 뭐가 생기면 전부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고쳐주면 좋겠는데 그 소거리에서 나올 수가 없죠. 없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한번 그런 산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절대로 불가능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죠. 그러면은 그 대신 그 소굴에서 나중에 많이 그것을 당했어요. 그분들 같은 기독교에서 그쪽에 같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속아서요. 우리 집으로 담보로 해서요. 2억을 그냥 날렸습니다. 그런 경험까지 해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차피 삶을 보는 건데, 이제 자기를 통하여 신앙도 보는 거고, 인생도 보는 거고, 이제 그 현재도 보는 거니까 나는 자기가 중요하다. 자기의 프리즘을 통해서 성경도 보는 거고, 자기의 프리즘을 통해서 역사도 보는 거고, 자기의 프리즘을 통해서 이 삶도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 이런 생각 속에서 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뭐야, 그 남의 얘기, 그리고 뭐 학자가 어땠다, 무슨 지적이 어쩌다, 그런 것은 기본으로 깔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나는 이게 이제 어떤 불꽃이 튀고 우리가 더 진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현재의 입장에서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쪽에 우리 정수자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여성들의 소리를 안 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이 모양입니다. 여성들의 생각은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 뱃속에서 나오는 아기를 살리는 것이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의무입니다. 저는 내 아이들을 다 그거 했습니다. 키웠습니다. 제가 어머니 얘기도 못했지만은 어머니는 5딸만 낳았어요. 덕분에 딸들을 무시했던 그 시대에 일본에 있으니까요. 아버지의 집안에서 어머니를 아버지하고 결혼 그것으로 소위 서류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그게를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그것을 만나서 변호인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제 어머니가 아버지 입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그런 경험 자체를 모르시면은요 서운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어머니가 살았고 저도 살아봤고 그 속에서 쟤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모두 다 그냥 참고 사시는 분이 많아요. 아셔야 합니다. 목사님 좋은 부인을 만나셔서 그렇게 그냥 그분이 행복하시다고 생각하면 저는 진짜 그분에게 박수를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 진짜 부인들의 마음은 남, 남편 목사님들이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타를 한번 보세요. 기타를 친다. 그게 뭐 어쿠스틱 기타든 클래식 기타든 모든 기타의 설정은 오른손잡이가 치게 돼 있어요. 그 왼손으로 코드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줄을 튕기게 그 줄을 낄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왼손잡이가 한다면 전부 다 줄을 다 거꾸로 갈아야 됩니다. 이 1번 줄, 2번 줄, 6번 줄까지.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기타를 치던 걸 이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런데 세계의 모든, 그 다음에 그 문을 열고 닫을 때 도어knob이라고 문고리는 오른손 잡이가 문을 잡고 당기고 열고 닫고 할 때 가장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음, 왼손 잡이인 사람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unfit이 되는 거죠. 부적합하게 된 거죠. 근데 저도 갈등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오히려 남성이 여성 신학을 했을 때에 제가 여자였다면 제가 우리 정순정 목사님 그 동일하게 레티 로셀 선생님을 지도 교수로 모시고 있었는데 여자였으면 또 운명이 좀 달라졌을 거다. 그래서 저도 여성이 아니어서 철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자각하게 된 거죠. 음, 레티 로셀 선생님이 저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페미니스트 신학자다 이렇게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분 그 학교 동료도 그렇고 feminist identified theologian. 그러니까 너는 여성 신학자들과 합치된 목소리를 가진 신학자다. 이렇게 인정을 했지, feminist theologian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뭐 굉장히 좋은 그렇게 인도를 봐주신 해주셨습니다. 거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윤정수 목사님이 아주 오랫동안 또 생각하셨던 것도 중요하고 우리 지성수 목사님 생각하셨던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냥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여성의 목소리가 일단은 제 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반합을 생각하면 반의 이야기는 들려줘야지 된다. 근데 정이 있으면 이때까지 남성의 목소리가 정도였고 노음이었고 피딩 그러니까 적합한 목소리였어요. 근데 여성의 목소리가 반드시 들려줘야 된다. 근데 그게 남성이 들을 때는 업사이드 다운
남성 가부장제를 무너뜨리는 소리 같이 들리지만, 그러나 그 소리가 일단 들려줘야지 right side up 제대로 선다. 근데 제가 굉장히 이론적인 같은 나이브한 생각을 하는 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한테.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보시면 저희 집안에서 이제 저희 함께 살고 계시는 부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17년을 소모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정치인으로 만드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뒤에서 있어가지고 저 경험이 좀 녹아들은 얘기를 주책 맞게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아무튼 굉장히 그 포맷이 좋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또 우리 정수정 목사님이 윤정수 목사님이나 지성수 목사님 말씀 좀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성수 목사님의 질문은 그런 극간의 사회적 위치가 다른데 부부 갈등과 가정의 갈등은 어떤 식으로 그것이 가족이라서 어떻게 승화되거나 어떻게 화해가 된가 또는 어떻게 공존이 됐나라는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정수정 목사님이 한국의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억압구조에서 남편이 내 하는 일을 못하게 하지 않았다. 그걸 가로막고 그걸 막아서고 절대로 하지 못하게 했으면 굉장히 큰 갈등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최소한 내 쪽으로 건너와서 같이 일하지 못했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막아서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남편과 아내의 책임은 우리가 다 해서 우리 결혼 생활이 그나마 유지됐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하세요. 근데 정수정 목사님 그것에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어머니가 같은 신학을 부부가 맞으면 시어머니가 기독교를 먼저 믿으시고요. 오히려 제 시아버지를 모시고 둘이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오셨던 분이라 시어머니가 오히려 선생님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목사가 될 수 있는 건 시아버지고 그때는 여자가 목사가 될 수가 없었으니까 그까지 전도사로 가셨습니다마는 그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요. 우리 전국에 우리 여신도회에 전국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연합회에서 총회가 있고 거기에 총무가 있습니다만 신방하는 총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한국 전체에 있는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 교회들을 돕고 다니는 소위 총무님. 신반 첨부를 하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후에 나선정이라고 그냥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두 번째로 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이랬잖아. 그런 자기 가족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진짜 예수님밖에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만약에 정숙적 목사님께 내 아들과 결혼해 달라라고 설득한 분이 시아버지였다면 조금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시어머니께서 어쩌면 이 세상을 아들의 결혼을 보지 못하고 또는 아들의 미래 세대를 어머니로서 확인하지 못하고 절체절명의 그 병에 빠져 계신 분이 아버지였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저는 제 상상입니다만 아무튼 지금 그 시어머니 되신 분이 한신대학에 먼저 가셨고 남편을 그렇게 바꾸셨다. 근데 제가 그때 지금 말씀하실 때 만약 그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사회적 대우를 받고 있었다면 아마 그분은 그렇게 한신이라는 교단에서 여성 지도자가 분명히 됐을 거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미국의 예를 들면 주이시 라바이가 여자가 없습니다. 주이시 라바이는 대부분 여러분들 이미지를 주이시 라바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동안 남성들이 해왔어요. 여성이 감히 1980년대, 90년 덤벼들지 못했는데 한국 여성 이민자 2세가 여성 라바이가 됐어요. 뉴욕에서. 이게 혁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목소리는
자주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피들이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이민자 동양 여성이 그 주이시 세계에서 랍비가 됐다. 이건 대단한 일인데 그런 일들의 일선에 있었던 분이 정숙자 목사님의 시어머니가 정숙자 목사님 같은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감안하고 듣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주제 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편안하게 네. 예. 어쨌든 시어머니 덕분에 제 남편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반대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네. 예수, 예, 다른 분들 예수님이 최고요. 자기 아들을 돈을 받아 넣고 하나님이 주셨다 해서 감사하는 분이시니까요. 어쨌든 우리 시어머니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비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시어머니의 시대적 한계, 어차피 부모 세대고 우리 정수정 목사님 자식 며느리 세대였으니까 그러면 여성과 여성으로서 선배 여성 신학자 시어머니의 어떤 한계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후배로서 봤을 때의 시대적 한계 그런 것들도 보이셨을 텐데 전혀 어떻게 다릅니다. 제가 그 살아온 거하고요. 시어머니 살아온 것은요. 시어머니는 집도 맞으면 자기 아들도요. 친척집에다 맞으면 제 남편은 그렇게 맡겨놓고 신학교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밖에 몰랐던 분이고요. 그거하고 저는 가정에 충실을 하면서 남편이 그 나쁜 사람 당에 들어가서요. 국회의원 갖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돕고 만들서 그 국회의원이 되도록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유명하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남편은 선거가 제가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랬더니 그분의 말이 참 저를 위안이 되었습니다. 누가 되든지 그 자리에는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나가 전숙자 같은 사람이 있어서 체크로 좀 하루 사람이 된 것이 좀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 말씀에 제가 선거운동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제 남편을 하여금 체크해가지고 좀 좋은 일을 하게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제1정보 문제도 자기가 열심히 했고요. 전혀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원법 피해자 문제도 자기가 들어서 한국에 있는 원법 피해자 문제가 한국에 와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의 한일이 국회의원 회의가 있죠. 거기다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제, 제안하니까 일본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해줬다고 그렇게 해서 해결시켰던 것도 제 남편이 했어요. 네, 그런 것을 보면은 그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을 하는 것이 낫다. 제가 그 목사님 덕분에 뭐라고 그 하죠? 얘기를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런 삶을 통해서 또 그 미래를 보고 어떤 신학을 형성하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가 그냥 경험한 것은요, 세상을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을 서로가 모르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모르는 것을 서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 제가 열심히 함께 있는 이유가
여성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제가 혼자라도 해야겠다 하는 그런 그 사명 의식이 있어서 솔직하게 함께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르시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남성 세계하고 여성 세계의 차이는 조금씩 서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남편이 너무 세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이 배웠습니다. 똑같은 기독교인이었으면 많이 배우지도 못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 뭐 정숙정 목사님,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결혼과 동시에 이제 그 신학 수업을 중단해야 되는 시련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동환 목사님의 선교 신학교, 네, 그리고 이 전태일 친동생이신 전태삼 씨를 만나서 네, 75년부터 80년까지 야학을 하신 경험. 네. 그것이 이제 한신 교단의 여성 지도자가 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례화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한신교단이 아니라 우리 전국 전국 여, 여, 여성, 예, 전국 여성연합회, 예, 전국 전국 여성연합회, 기장회, 기독교 장로회, 여성연합회, 네, 예, 예, 여성회,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한신이면 기장이니까. 그리고 이제 한신은 신학교고요. 이거는 여성운동 단체입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83년도에 이제 예일대 러티 러셀 교수님 오시면서 이제 정수영 보사님 통역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레티 러셀이 저는 이제 알아들었어요. 레티 러셀이 한 일 중에 알싹이 있었습니다. 알싹. 이 알싹이 아, A가 먼저 시작하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R. 그러니까 네. 이게 against racism, classism, sexism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에이지, 정확하게 우리는 순서대로 하면 아게인스트라기보다는 A는 A지고요. 예, 연령의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네, 네. 레이스는 민족의 차이가 없고, 전부 다 네, 그것이 차이가 없는 것에 연결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에서 레티 러셀 교수님이 사실은 이 일본 오키나와 한국 동두천 의정부 그다음에 타일랜드 방콕 그래서 특히 그 제3세계의 그 매춘가 여성들과 연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가르치셨죠. 사실 뉴욕에서 무지개집을 하셨던 그 한성수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미 연합 감리교회 여금여 목사님도 레티 로셀 한성수 목사님 그 예일대 신학부 그 STM을 할 때 가족으로 따라가 가지고 이거 유학생 부인이었는데 제가 볼 때 레티 로셀 선생님이 남편보다는 여금여 목사님을 가르치셔서 여금 목사님이 특별 프로그램에 졸업하는 명단에 이름 올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탄생이 되는 시대에 아마 한국에서 그게 먼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정숙자 목사님께서 이제 레티 러셀 교수님의 여성 신학을 본격적으로 더 배우셨다. 아마 그전에는 문동환 목사님이나 아니면 안병무 박사님 물론 부인들과 교류하셨지만 그 생각은 제가 볼 때 민중신학적 사고가 아니었을까. 근데 물론 또 여성신학자 협회 총무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일본까지 제1 동포였기 때문에 한일 여성신학자 포럼을 26년 이상 해오시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아요. 이 정도 이정표를 찍어주셨으면 저희가 좀 상당히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질문 있을 수 있으신 것 그런데 같은데. 제가 그냥 아직까지 못했던 것은 제가 여성교회를 맡았고, 여성교회에서 시작하는 이주노동자 여성센터를 했고, 이주노동자 여성센터 속에 이주여성교회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거기까지 갔어야 하는데 못 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 그 특히 동남아 중심으로 굉장히 선구자적으로 그 이주 여성 센터 그걸 지금 저번 30년 넘으셨나요, 목사님? 음, 한 그거보다, 그 정도. 그거보다는 이투아트 아시죠? 이투아트. 에큐메니컬 어소시에이션 사드 월드 세우로지안스.
네네네. 리드와 그 네네. 제가 아시아 코디네이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음. 레티가 다시 WCC 속에 비잉 처치라는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면서 저를 또 끌어들여가지고 그것도 함께 했어요. 레티 따라서. 아, 그리고 브라질의 그 총회까지 갔다 왔고요. 네네. 어쨌든 레지 라셀에게 많은 뭐라고 하죠?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보시니까 우리 여성교회 와서 말씀도 하셨는데 레지를 제가 모시는 것이 조금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이라고 모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평등하게 모셨던 것 같아요. 조 네. 목사님, 저 두 분만 아는 얘기가 자꾸 진행되니까 얘기 안 좀, 됐어요. 레티러셀 얘기는 좀 그만하시고, 딴 데로 좀 얘기 맞아요. 좀. 맞아요. 왜냐면 이제 저는 지금 윤정수 목사님께서 이분이 누구에게 신학을 배우시면서 어떻게 생각이나 신앙이 형성됐다라고 물으시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또 레티 러셀이 아닐까. 그리고 정수조 목사님의 신학, 물론 레티 러셀의 신학이지만 파트너십이거든요. 그래서 레티 러셀이 지금 나를 보통 사람 사제지간인데 저를 동등하게 해주셨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파트너로서 일을 하셨다. 파트너십이 삶 가운데 실현됐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여성신학자협회 이트워트, 그 다음에 WCC에서 세계 대회, 그 다음에 남미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정수정 목사님의 활동은 굉장히 여성 신학자, 특히 레티 로셀이 굉장히 이끌어 주신 바 크다. 또는 제3세계 여성에게 그런 백인 여성으로서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다. 저희가 대단한 여기 거죠. 사실 대단한 거죠. 여기 사실은 유학 가셔가지고 뭐 스승들 가지고 있지만 신학은 배우지만 그런 세계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이 아니라 그런 길을 함께 열어준 혜택을 받은 사람은 거의 적을걸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분들도 마이크 키시고 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편안하게 말씀하시죠. 아, 사실은 민구 씨도 물어보세요. 저야 뭐 이제 저는 이제 신학을 신학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저보다 연세도 너무 많으시고 배움도 저보다 배는 높으신데 그리고 여성 신학을 하셨다고 저는 오늘 특별하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나이를 이제 신학을 하시면서 뭔가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신학에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하신지 뭔가 책을 많이 읽고 뭐 그런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교훈 같은 걸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이 여성 신학자가 꽤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남성들이 보는 여성의 중요성 그것을 느끼는 분들이 여성 신학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평등이잖아요. 그것은 맞아는 부자와 가난한 자, 뭐 이런 관계도 그렇지만은 특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못, 못 배운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것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스스로가 못 배웠다 하는 데 대한 자기 비하가 있지요. 다른 사람들이 뭘 한 것보다는 본인들 속에서 그것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저는 이 레디 목, 목사님이 파트너십이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게 있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 제 설명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고, 그때
미인처치 프로그램을 WCC 프로그램으로요. 한국에 와서요. 그거 했는데 그때 얘기가 재미있는 얘기는요. 100주년 기념관에서 했어요. 이제 100주년 기념관 식사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식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숍을요. 하나 찾아서 거기에 가서 우리의 레디 라스를 가고 갑자기 2박 3일의 프로그램을요. 자는 것만 100주년에 가서 자고 거기에서 내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아주머니가 식당 아주머니가 우리가 원하는 식사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서양식으로 해야 하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하나의 변화죠. 남성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식사가 힘들다. 그러면 모두가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음. 네. 어, 그러니까 우리 파트너십, 정 목사님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그 차별을 경험하시고 이제 여성 신학 쪽에 이제 접하게 되고 또 이렇게 그 레티로스를 만나서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생명신학 앞으로 정말 중요한 사명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여성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신학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그 입장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그 신학의 방향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쪽의 얘기를 한번 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제가 하나의 사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와서 배웠잖아요. 기장 속에 있어서도 기장 목사님인지도 몰랐고, 예, 그렇게, 그리고 모든 소위 파, 교파라는 것 자체는 나는 정말 많은 교파 분들을 만났어요.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것이 소위 파벌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을 거잖아요. 교파 자체가 그 교파 길이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제가 여기가 마음에 들어서 합니다.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다른 배경하고 다른 그 경험하고 모든 것이 다르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높은 히말라야에서 우리한테 한마디 하시는 것이 우리한테는 큰 도움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 그것을 읽으면 항상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럽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수정 목사님이 단톡방에서 올라오는 글을 깨알같이 모두 다 다른 목소리를 다 소화하시고 읽으시고 그다음에 또 소감을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힘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올리시는 그런 글들을 그만큼 이제 경청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저는 파트너십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글쎄 우리 정수영 목사님께서 남편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보면서 세상 권력의 무서움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짧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아마 그거는 뭐 굉장히 나이브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만은 조직이 아닐까. 사람이 정치 조직이나 정치 동일한 이해 집단에 들어있을 때
평생 거기서 발을 뺀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뭐 그런, 예. 근데 그게 저처럼 이렇게 머리로 지금 알아듣고 있지만 실제로 삶으로 그 세상 권력의 무섬이다라고 표현하셨던 정확한 대상은 무엇일까? 근데 뭐 민정당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내려놓으신 게 아마 이주 여성 센터. 예, 그 일을 끊임없이 해왔는데, 거기는 대부분 이제 영어로 소통해야 되는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죠.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다시, 거기가 다 필리핀입니다. 네, 우리, 네, 교인들은 필리핀입니다. 다시 소환이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레티 러셀 선생님 굉장히 정수정 목사님 잘 세우셨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지 못하는 일을 본인이 또 그 역할이 아니고, 근데 파트너로서 정숙정 목사님에게 일하실 수 있는 자리와 기회를 계속 제공하시고, 레티 선생님 돌아가셨어도 필리핀 한국 이주 여성을 위해서 그 일이 계속 본인 원하는 그 신학자로서 또는 뭐 여성 신학의 데모로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라는 걸 원하는 일이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뭐 제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정수정 부사님 편이신데 저한테 레티러서 선생님이 그 제가 MDB를 마쳤을 때 너는 한국에 돌아가서 5년간 민중 목회를 하고 와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거를 안 들은 게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꼴로 사는 이 굉장히 큰 이유다. 레티 선생님도 저를 파트너다라고 서명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저를 그래도 남성으로서 자리를 줘서 일을 할 수 있는 파트너다. 제가 무지개 집을 추천하셨어요. 근데 이제 무지개 집에 갔을 때 제가 남자인 이유로 8년간 발런티어만 했지 포지션은 여금 목사님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발런티어만 8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프로그램 디렉터. 근데 뭐 그런 거 못했습니다. 자, 다른 분들, 우리 이제 시간이 많이 그럼 갔습니다. 이야기를 정 목사님 자꾸 계속 얘기를 해서 참 저기를 못하고 있는 건 조금 아까 권력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권력과의 관계. 이 얘기는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사실 가장 궁금했던 건 그겁니다. 아까 근데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조 목사님이 이제 뭐 간단하게 해결을 하셨네요. 근데 저에게 조금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70년대 정확하게 71년도에 국회의원 비서를 공화당 국회의원 비서를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이제 60년대는 요새는 이제 학생 운동 그때는 그런 말이 운동권 그런 말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정치 학생이라고 그랬죠. 정치 학생이라는 말을 썼는데 좀 그런 의식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공화당 국회의원 비서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권력의 세계,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죠. 이제 하나의 예로요. 처음에 이제 저 일산 쪽 가는데 한양 컨트리 클럽이라고 지금도 있는데요. 한양 컨트리 클럽이 있어요. 컨트리 클럽이라는 데를 처음 갔어요. 따라서 가서 이제 의원이 골프를 치는 동안 나는 이제 그 클럽 하우스에서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건 천국이었어요, 천국. 바깥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건 완전히 정말 천국이에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 컨트리 클럽의 클럽하우스라는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이제 그런 걸 계속 이제 느끼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지금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뭐 윤석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가 그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 거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일단 그 권력의 주변 권력이라는 하나의
분위기 속에 취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뭐 빠져나올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인종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거는 뭐 야당 쪽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권력에 들어가면은 우리와 같은 인종이라고 볼 수가 없어집니다.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조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아주 정말 어, 궁금했던 거죠. 제, 제 남편으로요, 저는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하지 않았어요. 음, 말하자면은 집에서 의원님 이렇게 대우를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집에서는 애기들 아빠지요. 그 개념의 차이입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은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그런 생각에서요 가족을 만든다면은 그거는 제가 여성신학자라고 절대 낯설지도 못합니다. 그거는 여성신학하고 좀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정수정 목사님, 지성수 목사님은 보좌관으로서 이건 딴 세상이다. 인종이 다른 인종이다라는 그 권력의 세계에 그 천국을 경험했다면 부인으로서 이 딴 세상 천국의 경험 이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목사님 어떻게 이제 그 예를 들면은 혜택에 국회의원들이 모임이 있어요. 국회의원 부인들이 모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가서요.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무조건 한국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됐던 것이 제한테는 아주 좋은 뭐랄까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설명을 말도 제대로 못하면 설명을 해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하거든요. 저는 부인들 모임 그게 어디 갔어요. 일본에 갔을 때가 있어요. 부인들 모시고 가서 할 수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돈역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거는 그런 부인으로서보다는 제 말을 다른 사람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한다. 그런 개념에서 하지요. 근데 그렇게 남편 세계가 제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도 않았고 그 시대가 본인들만 그거 하지 높은 사람들이지 그 높은 사람들 외 사람 국회의원들은 다 그냥요 더불어 그냥 붙어 있는 사람들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권력은 저 목사님 만난 그거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러면 보좌관이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지성수 목사님은 그 딴 세상에서 그 보좌관을 해서 지금 한국의 국회의원 출신에서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 꽤 많으시던데 지성수 목사님은 짧게라도 못 어떻게 그렇겠죠. 못 그렇겠죠. 어떻게 벗어나셨어요, 지성수 목사님? 음. 아니, 저는 그때 이제 기능직 같은 뭐 그런 거라서 뭐 오래 안 할 거고 그랬는데, 아니, 이해가 안 해요. 저 목사님은 이제 가족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당연하지요. 뭐 그냥 가족에서요 집에 왔어도 국회의원님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보통 아버지 아빠지요. 애기 아빠입니다. 의견이 의견이 다르면은요 할 수가 있다는 것만이라도 싸우지 않고 예, 각 다른 얘기 하죠. 의견을 하면서 산다는 것만이라도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웠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것도 듣지도 않고 살면은요, 어떻게 그냥 무슨 재미로 삽니까? 네.
그런데 그 양반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기독교에 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전부 다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은 얘기로 들리는 거죠. 너무 너무 고마운 거죠.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모든 사람 물어봐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양쪽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해서 어떤 사람에게 그랬어요. 인권, 인권 운동하신 분들이 모든 사람이 자기들하고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완전히 진짜 인권 운동 아닙니까? 내가 그랬죠. 그런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진짜 인권, 서로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거고요. 존중이 필요한 거고요. 음, 자, 우리 정수정 목사님 나의 신학과 신앙의 여정. 우리 예, 목사님 말씀하셨고 또 질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민구 우리 선생님, 우리 신학생께서 전도사님께서 신학 형성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셔서 또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궁금하면 우리가 이제 뒤풀이 담화 시간 편안하게 여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김성재 목사님이 부인하고의 지금 관계에서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김상재 목사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김상재 목사님. 마이크 어허. 켜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상재 목사님 마이크 꺼졌습니다. 네, 화면을 끄셨고 예, 마이크 예. 예.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우리 정숙자 목사님, 저는 뭐 여성 신학에 대해서 전혀 뭐 아는 바가 없고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같이 계시니까, 참 저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너무 도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 의식하게 되죠. 의식하게 되니까 신경을 쓰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되니까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 그쪽도 중요하게 생각이 된다는 그런 자꾸 이제 그 자극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너무 귀하게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저기 정통 보수신앙이지만 뭐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n분의 1입니다. 저기 부인하고는 와이프하고는 모든 업무는 이제 분담하고 밥도 거의 뭐 제가 더 많이 하죠. 그리고 요리도 제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사역도 공동 목사지만 뭐 제가 담임 목사지만은 어, 공동 공동 목사 개념으로 그렇게 존중하고 다만 이제 갈등 아닌 갈등은 뭐냐면 그 신앙 색깔이 틀리니까 집사람은 상당히 이제 그 은사적이고 은혜가 많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는 조금 이렇게 이제 인문학적 지평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 보수 기독교가 똥볼을 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생각을 안 하고 인문적 사고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어떤 아픔을 갖고 있고 그쪽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대안이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영적 가치관이 좀 틀리니까 상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를테면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뭐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기도 응답도 영적 가치관이 틀리니까 이게 기도 응답도 상반되게 경험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무슨 증상인가? 이게 지금도 의문이 그래서 공동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의 중요한 어떤 가치 판단에 있어서는 상당히 상반될 때가 많거든요. 충돌할 때가 많고. 에,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을 상대로 이제 인문적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효과가 도 있었고, 제가 경목하면서 상당히 그쪽에 효과가 있었고 좋았는데, 이런 측면도 충분히 이제 목회 접목하면 좋은데,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그건 뭐 숙제고 공동목회, 부부가 공동목회할 경우에 꼭 저 같은 사례가 아니라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 이제 갈등 아닌 갈등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렇고, 어쨌든 최대한 여성분들을 존중해서 같이 가야죠. 서로 배우고 듣고 경청하고, 남자고 전혀 다른 존재가 또 여성이니까 서로 겸손을 인정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정 목사님 항상 평소에 하신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음, 목사님께 제가 감사드립니다. 김상재 목사님의 나를 찾아서가 편히 기대가 됩니다. 어, 예. 뭐 저는 지나갔습니다만은 주일날 예를 들어보면 저희 그 제 아내는 유스 패스터 그러니까 중고등부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자리가 나서 열심히 요즘에 은혜롭게 일요일 날 음, 아침 일찍 그렇습니다. 그 자기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데 저는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가지고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와이프를 안수를 받게 해야 되겠다. 내가 목회를 저 사람 밑에서 부목사하면 훨씬 더 내가 볼 때는 목회가 대박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감동의 수준이 다른 것 같아. 막 아무튼 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정치인이 아니라 목회 쪽으로 계속 밀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정수정 목사님 그 위로를 받으십시오.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모시고 사는 남성들, 뭐 모시고 산다고는 좀 이게 거꾸로 됐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능력 있는 부인들이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이게 또 김상주 목사님도 가사를 본인 훨씬 더 많이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요즘에는 스테파니가 이제 일하러 가고 저는 백수가 됐기 때문에 거의 장인어른을 이렇게 돌보는 집안 살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른 분들도, 그것이 진짜 평등이지요. 기회가, 네네. 기회가 왔을 때 피하는 거하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그냥 자기가 담당하는 거하고는 그 자세가 평등 자세입니다. 네. 제가, 좋은 자세로 다 가지고 계세요. 그, 정순영 목사님이 여기, 사라지지 않고 계속 계셔가지고, 저희들을 때마다 적절하게 혼내셨기 때문에 삶이 좀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헨리킴 목사님도 마찬가지세요. 사모님께서 이번에 평통 위원이 되시고 헨리킴 목사님은 모시고 오셨더라고 차로 부인 평통 출범식에. 우리 헨리킴 목사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오늘 제가 목사님, 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는 모르지만 이제 중간에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적어가면서 목사님의 일생록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한국말도 이렇게 어려우시고, 그리고 일본말은 지금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여성신학의 그 핵심을 실천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참 공감을 하고요. 저는 오늘 그 어떤 신학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목사님의 그 살아오셨던 그러한 부분들이 저에게는 많은 또 은혜가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지금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이제 그 권력과 이 서로 창반된 그러한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이 문제는 저는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제가 거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그 저하고는 그 생각 자체가 다른 곳에서 저는 이제 일도 하고 있고,
또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있고 또 주변에 어떤 친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극보수적이고 극우적이고 근데 인간적으로는 또 이렇게 내쳐버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서전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만나는 분들의 하나 한 분 한 분의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메모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예, 파르티산, 빨치산, 빨치산의 그 지역에서 살아내신 한 어르신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같이 겪어가야 되는 가해자의 집에 시집을 가서 피해자로서 살아가시는 그분의 이야기가 지금도 많이 제 마음속에 지금 응어리처럼 담겨 있는 그러한 우리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계속 메모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오늘 정 목사님의 귀한 이 이야기, 그거는 그 자체로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됐고 또 앞으로 살아갈 그런 어떤 그 힘이 되는 것을 여기서 느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 그거 지금 말씀하신 그 빨치산 집안일, 그걸 네. 꼭 좀 잘 키우려고 해서 그건 하나의 그 귀중한 사료가 될 것 같아요, 사료가. 네, 한번 근데 그게 같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어, 음, 아니, 이제 여기 보조 자료는 살아계시고, 그 대신에 그거는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그 자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보조 자료. 네, 네. 오히려, 하여튼 예, 어, 제가 우리, 필요하면 예,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도 좀 부탁 좀 드리고 예, 좀 예. 그러겠습니다. 그건 좀 네. 한번 같이 우리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파리의 네. 변대 대대사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아리랑 대하소설 번역하면서, 그 일제강점기 때 고생한 특히 여성들, 그, 천황의 이름으로 조선 여자들 아주 싹싹을 없애려고, 길거리, 논밭에서, 들에서 풀 뽑는 소녀들까지 그냥 마구잡이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의 20만 명, 200만 명, 어, 그렇게 조선 여자들을 데려갔어. 그래서 이 민족을 말싹을 하려면 특히 조선 여자, 정조를 목숨같이 여기는 이 여자들을 다 잡아와라. 닥치는,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파리에서 일부러 내가 내 돈 들여서 그 일본 그 민간 법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 일본군 성노예가 공식 용어예요. 근데 위안부, 아우, 위안부가 뭐야?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걸 우리가 그대로 쓰는 그 용어거든요. 그래서 언어부터 다르게 하자. 강정시대의 일본군 성노예가 이 조선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일본 그 당시 군인했던 사람이 내가 죽기 전에 양심 고백을 하고 죽고 싶다. 그러면서 일본 천황이 닥치는 대로 잡아와라. 그, 그 경상도인가 어디 갔더니 그 소녀들이 어, 그 풀을 꽂고 있더래. 그래서 그걸 잡아가려고 했더니 얘가 막 죽어라고 집으로 가면서 똥통에 빠졌다는 거예요. 얘들이 숨으려고. 그래 똥통에 빠진 것까지 건져가지고 그래서 일본을 끌고 갔다 나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통곡을 하더라고. 제가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 이 천황의 명령을 듣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건 내가 산 증인으로서 들었고 아리랑에는 보면요. 이 조선 여자들 데려다가 구덩이에 파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야. 일본 사람들 잔인해도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식 가족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소녀상도 곳곳이 있고 그래서 이 우리 정 목사님은 그 지금도 그 후유증도 많고
저는 그 수요 집회 서울 갔대 그때 마침씀 가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여성으로서 복음도 전하는 거 좋지만 당장 이 조선 여자들에게 희생. 저는 그래요. 내가 그때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나도 똑같이 당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자주자주 그 희생자들을 생각해요. 내가 니네 대신 이 해외 유학 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리라. 내가 니네들 절대 잊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증언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네. 고맙습니다. 저도 같이 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거기에 가서요. 참여를 못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하는데, 땅에 앉아야, 그것도 힘들고, 결국은 그래서 참여를 못합니다만, 그것으로 보고 있어요. 휴대폰으로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우리 김민구 전사님, 우리 변 데레사 선생님은 파리에 지금 살고 계시고 프랑스에서 태백산맥과 아리랑을 불어로 번역하신 분이다. 아마 소설 내용을 가지고 실제 삶 가운데 실천하시는 얘기를 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의 신학과 신앙의 여정 우리 정죽자 목사님 표현했는데 물론 이 한 편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가 목요 모임, 일요 모임 참석하시면서 삶을 나눠주고 계신데 아주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정죽자 목사님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러분.